안녕하세요, 뻑갑니다. 오늘도 오전이 뻑갑. 최근 녹취 사건으로 난리가 났죠. 진짜 주말에 어딜 못 가겠어. 일단 저번 가세연에서 처음 녹취가 터지고 논란이 크게 된 이후에 쯔양이 해명을 했죠. 그 이후에 이제 시간 순서대로 갈게요. 일단 카라큘라가 커뮤니티 글로 두 아들을 걸고 부정한 돈은 절대 받은 적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제역도 부끄러운 돈 받지 않고 부끄러운 행동하지 않았다고 하죠. 아니, 우리가 들은 통화 내용이 있는데 돈을 안 받았다고? 아니면 저 앞에 부정한 돈, 부끄러운 돈이라고 수식어를 달았는데 그걸로 물타기를 하려는 거 아닌가? 뭐 광고비로 받고 후원으로 받은 거지 부끄럽고 부정한 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검찰 쯔양 협박 유튜버 수사 착수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세연이 추가로 저 구제역의 휴대폰 통화 녹음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히는데 A라는 사람이 구제역 폰에 코인 왈렛을 넣어놨대요. 근데 이게 락이 걸려서 어쩔 수 없이 그 핸드폰을 가져갔어 했나봐. 뭐 몰라. 그래서 구제역한테 핸드폰을 사주고 그 내용들을 다 옮겨주고 원래 폰을 A가 가져간 겁니다. 이럴 때 통화 녹음이 딸려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A와 구제역이 이후에 틀어집니다. A가 아카라카초라고 또 사기꾼 범죄자이긴 하대. 그래서 구제역이 이걸 폭로하니까 그거에 빡쳐서 A는 가세연의 통화 녹음 17,000개를 뿌렸다고 하죠. 자, 그리고 가세연은 다음날 카라큘라가 겁없이 깝친다면서 카라큘라를 집중 저격합니다. 입만 맞춰놔. 그렇게 피해자한테. 나도 몇몇 피해자한테 다 입 맞춰놨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돈을 처먹어야 되는데 난 처먹은 사실이 없어요. 솔직히 저는 제가 쓰긴 썼는데. 아니, 나는 좀 억울해. 나 많이 쓰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쓰긴 썼는데 솔직히 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후원해준 거잖아요. 씨발 그거 갖고 준이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거 해먹니? 아니, 이거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후원을 해준 건데 그냥 이 사람한테 씨발 후원을 받은 걸 갖다가 이거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람들한테 비난이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나쁜 짓이라고 생각할 일은 아니잖아. 이 새끼가 밖에 나가면서 니랑 내 얘기를 존나게 해요. 저도 들었어요. 구제역하고 카라큘라 씨발 내가 꽁지 다 처먹어 놔서 지네들 한마디도 나에 대해서 방송 못한다고. 약간 피해자들한테 그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야. 카라큘라 구제역 다 씨발 내가 약 쳐놨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얘가. 아니, 그러려면 진짜 씨발 약을 제대로 쳐주던가. 그러니까 약을 제대로 쳐주던가. 좋은 데 가서 밥 한 번 사주고 씨발 어디 거마비 정도 살짝 그냥 해줘놓고서는 씨발. 저기서 말하는 거마비가 얼마냐? 가세연에 따르면 2,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와, 요즘 교통비가 2,500만 원이나 하나? 서현민한테 2,500 받았대? 서현민한테 2,500 받았대? 이거 저 얘기했다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형님. 안 해. 할 이유도 없어. 세우랑 통화 잘 안 해. 근데 서현민이는 한번 털긴 털어야 될 것 같은 게 이거 안 털면은 계속 우리 이름 팔아제끼고 댕기니까 얘는 한번 처리할 때가 되긴 됐어요. 저희 이름 계속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딱 봐도 불안한 게 느껴지는 게 뭔가 처먹은 게 있는 사람들 같죠.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계속 언급하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여기서 또 쯔양 언급이 나오는데 월화요 월요일 날은 또 쯔양 소속사 이사님들 만나기로 했거든요. 이 새끼는 씨발 거기 왜 뭐 가면 거기 뭐 좀 줘? 주조 형님. 그런 또 비즈니스 하러 가는 거는 우리가 또 가야지. 얘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용돈도 많이 챙겨줘요. 그럼 비즈니스는 형이 항상 얘기하잖아. 너하고 나하고는 어차피 우리가 밑장 다 까고 서로 다 아는 사이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될 수 있을 때 많이 받아 준이야. 빨리 해서 집도 하나 사고 빨리. 야, 김용호 내가 얘기했잖아. 야, 김용호가 거의 내가 지금 광수대 직원 만났는데 지금까지 생긴 게 18억이래. 회장들한테 막 주식으로 받고 막 이런 것도 있대. 준이야, 너도 이제 맛있는 것만 찾지 말고 씨발 좀 크게 가. 자, 그래서 카라큘라가 욕먹는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카라큘라와 크게 엮인 사건이 쯔양 사건 그리고 코인게이트 서현민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게 둘이 짬뽕이 돼서 카라큘라도 쯔양한테 협박해서 돈을 받았다고 전파되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 쯔양 사건에서 카라큘라는 받은 돈이 없고 구제역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 그래 그럼 크게 해야지 이러면서 부추긴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엔 뭐 같은 패거리고 더 문제는 평소에 카라큘라가 어떤 생각으로 유튜브하고 제보받고 활동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서 지금까지 그가 해왔던 사건들도 죄다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고 사람들이 보는 거죠. 아까 무슨 두 아들을 걸고 부정한 돈을 받아먹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부정한 돈이든 선량한 돈이든 받긴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 어쨌든 그래서 실제로 쯔양 협박과 관련해서 엮인 사람들은 카라큘라는 아니고 구제역과 정국진입니다. 근데 또 여기에 자세히 들어가면 피해 사실을 몰랐던 상태의 통화 내용과 알고 난 후의 통화 내용은 법적 해석이 완전 다르긴 한데 뭐 여기까지 가면 너무 길어지니까 아무튼 카라큘라는 또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요. 구제역이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할 금전을 요구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쯔양님께서 전 남자친구에게 엄청난 고통에 시달려왔다는 사실 또한 지난밤 쯔양님께서 올려주신 해명 방송을 보고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적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쯔양 사건에 대해 구제역과의 통화 내용을 들려주는데 아니, 나는 쯔양이 사실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네가 무슨 꿍꿍이 있는지도 사실 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제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봤을 때는 모르겠다. 이렇게 카라큘라는 쯔양 사건을 잘 몰랐고 실제로는 구제역이 다 한 걸로 보이죠. 근데 아까 크게 해먹을 수 있을 때 해먹어 이 발언으로 많은 사람들은 카라큘라의 신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현민 관련해서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에 대해서도 녹취를 까는데 가세연이
여전히 대화가 이렇게 있으면 중간중간 드러내서 악의적으로 편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빠진 내용을 들어보면 난 처먹은 사실이 없어요. 아시죠? 제가 쓰긴 썼어요. 웃음. 당황. 아니 뭘 써? 너 돈 받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그 3억 대신 받아줬잖아요. 그래가지고 피해자분이 저한테 고맙다고 뭐 쪼금 뭐 얼마나 받았는데? 소고기 값 정도죠 뭐. 사실 나도 오며 가면 피해자분들이 고맙다고 나한테 식비 정도는 이렇게 챙겨주시긴 하더라고. 이렇게 그냥 고맙다며 소고기 값, 식비 이런 것만 챙겨줬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몇 천만 원의 금액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건 피해자들이 고맙다고 주는 금액이고 여기선 가해자 서현민이 얼마나 줬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구제혁이 말한 것처럼 2,500만 원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거짓말이죠. 근데 카라큘라는 거맙이 2,500만 원은 무슨 크크 차분하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곧 해명을 할 것 같습니다. 시발 나는 뭐 그럴 일이 전혀 없는데 막말로 방송을 켜든 뭘 하든 그러면 시발 너나 나나 걱정할 일이 뭐가 있냐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방송 켜가지고 구제혁이랑 카라큘라가 돈 처먹었다 이럴까봐 그러면 그래 우린 그런 적 없다 그러면 그만이야. 증거 있어? 그 새끼 녹취 까버리면 어떡해요. 형이랑 전화하고 막 그런 거 상관없어. 다른 막말로 수트 피해가 있기 때문에 난 피해자 어차피 도와줬으니까 피해자하고 말 맞춰서 그 당시에 수트한테 내가 돈 받아서 피해자들 줬다 그러면 그만이야. 피해자 인터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아니면 아닌 거지 왜 자꾸 입을 맞춘다고 그러는 거야? 뭐 아직 밝혀진 게 없긴 한데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자 가세현이 카라큘라가 원본이라고 주장한 영상은 오히려 편집된 영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이건 뭐 나중에 밝혀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찌양 사건의 주동자인 구제혁으로 넘어오면 얘도 또 해명 영상을 올렸는데 여기에 조금 반전이 있어요. 여기는 스토리가 있어서 이것부터 설명할게요. 일단 구제혁이 찌양 전 남친이자 전 대표한테 엄청난 제보를 들었던 거죠. 그래서 확인차 찌양 소속사한테 갔더니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찌양의 그 피해 사실을 직접 들은 겁니다. 그리고 당시 찌양 측이 전 대표를 고소했고 그러자 전 대표는 합의를 원하고 찌양도 이런 사실이 공개되는 게 두려워서 서로 입 닫기로 했대요. 근데 이 전 대표 새끼가 또 계속 구제혁을 비롯한 여러 유튜버들한테 폭로를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제보들이 익명의 이메일로 오는 겁니다. 이런 제보들은 분명히 전 대표만 아는 사실이니까 무조건 전 대표가 보낸 메일인 게 확실은 한데 확증은 없던 상황이라서 찌양 측에서 2차 고소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제혁이 했던 게 이중 스파이즈를 하면서 그렇게 본인과 같이 제보를 받은 사람들 예를 들어 전국진 같은 사람과 연락하면서 누구에게 연락을 받았는지 정보를 캐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구제혁이 이중 스파이를 하면서 도와줘서 이게 전 대표라는 게 특정됐고 찌양 측이 2차 고소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5천만 원 받은 건 뭐냐? 그래서 찌양님 소속사에서는 저에게 제보자가 누구인지 찾아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작성된 계약서가 바로 문제가 된 리스크 컨설팅 용역 계약서였습니다. 이 계약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첫째, 찌양님의 과거를 제보하는 익명 제보자의 신상 특정. 두 번째, 레카 유튜버들의 폭로 영상 예방.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찌양님에 대한 폭로가 이루어질 시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제가 대신하여 찌양님에 대한 반박 영상을 제작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중 스파이 노릇을 했다는 음성을 들려주는데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아, 그쵸. 아, 대표님 누군지는 알고 있어요? 아, 솔직히 추측은 되는데 누군지 모르죠. 아니, 왜냐면은, 이게 저도 실제로 익명으로 들어왔는데, 진짜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정말 만에 하나. 만에 하나는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를 섣불리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죠. 아, 당연하죠. 저희 데이비 칠거 뭐야. 그래서 혹시나 대형님 난감해질까봐 미리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대신에 전화번호는 저장해 준 거를 보내주긴 했거든요. 근데 모르는 번호더라고요, 다. 아, 찌양도 모른대요? 네, 이게 뭐, 같은 경우는 제가 번호를 계속 알고 있었고, 번호를 바꾼 적이 없나요? 그거 제가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그럼 이번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시는 건가요, 국진님은? 노래방 도우미 출신이라는 것만 알죠. 아니, 이번에 제보 또 받으신 거 아니야, 국진님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처럼 자세하게 알진 않아요. 만약에 이번을 쓴 적이 없다면 네네. 사칭해서 제보를 한 거고. 그 통화 녹취 내용이 좀 중요하긴 하겠다. 근데 찾아봐 주면 좋긴 하겠다. 네, 저도 일단 찾아봐 달라고는 했어요. 그리고 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 사칭이라면은 누가 했을지는 얼추 추측은 되잖아요. 네네네. 일단 뭐,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일단 뭐 제가, 제가 뭐 이게 모르겠다. 이거 갖고 뭐. 일단 번호를 아니까 씨한테 혹시 이 번호 누구 번호인지 아냐고. 그쵸.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형님. 네. 이렇게 계속 그 익명의 제보자를 찾는 걸 PD와 총괄 이사와 같이 찾고 있었죠. 그래서 일부러 그런 제보를 받은 유튜버들과 심리적으로 가까워지려고 같이 찌양을 욕하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뭐 일단 이게 구제혁의 주장이긴 한데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찌양 측에서도 맞다고 인정을 해주면 구제혁은 진짜로 그 전 대표 새끼를 고소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인 건 맞죠. 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맞다면 대의적으로 옳은 일을 한 거긴 한데 그 받은 5천만 원이 과연 맞는가? 피해자를 구제하긴 하겠는데 돈을 주면 구제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이걸 잘해요. 이런 거 잘하는데 잘해요. 솔직히 내가 이런 거 안 해봤겠냐고. 저는 이거 잘해요. 저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잘하는데 이런 거 잘하고 그래서 뭐 GV80도 사고 그런 건데 아우 잘하는 거 알겠어. 뭐 이렇게 반복해. 그러니까 이런 거 잘해서 돈 받아 처먹으면서 차도 샀다면서 이건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그리고 카라큘라 나왔던 뭔가 구린 내용들까지 이제 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산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쯔양이 잊혀질 권리를 대중들에게 모두 까버린 아카라카초, 판스, 가세연을 비판하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긴 글을 올려서 결국 쯔양님께 받은 돈은 돌려드린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쯔양 측의 입장이겠죠. 정말 구제역에게 도움을 받았는지 그에 대해 고마워하는지 등등. 근데 한편 지금 쯔양은 어떤 상태냐. 진행자가 현재 쯔양의 상태를 묻자 김 변호사는 생방송 이후 저랑 연락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거의 무기력한 상태에다가 너무 힘들어한다. 좀 많이 버거운 상황이어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그러니까 간단해요. 이게 지금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면 누가 가장 이득이고 누가 가장 힘들어할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뭐 재미는 있지. 레카드끼리 뒷담 까면서 서로 싸운다는데 진짜 흥미진진하잖아. 근데 이건 우리가 재밌는 거고 이게 밝혀지면 힘든 사람과 이득 보는 사람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 카라큘라도 가세형 김세희 통화 녹취를 다 입수해서 그걸 하나씩 까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혼돈의 프레임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도파민 폭발하는 레카들끼리의 폭로 대전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평. 난 너희들 모른다. 난 껴주지 마라.